결혼식에서 시댁을 뺀 이유 모두가 나를 욕하다 무릎 꿇은 순간. 결혼식 날 신부가 신랑 가족을 모두 쫓아냈다고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나서는 욕하던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한 여성이 평생 꿈꿔왔던 결혼식에서 내린 충격적인 결정과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일부 무시와 모욕의 시작. 한 여성이 자신의 결혼식에서 시댁 식구들을 모두 내쫓았다는 소식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나서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28살 김소영 씨입니다. 소영 씨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3년 전 지금의 남편 박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민수 씨는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성실한 남성이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민수 씨의 가족이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되실 분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소영 씨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아, 간호사구나. 그래도 의사는 아니고. 첫 만남에서 던진 이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소영 씨는 당황했지만 민수 씨가 있는 자리에서 괜찮은 척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시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소영 씨를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리는 할 줄 알아? 우리 민수가 입맛이 까다로운데. 키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우리 집안은 다들 키가 큰 편이거든.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는 것 같아. 우리 집안 며느리는 단정해야 하는데. 소영 씨는 매번 상처를 받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이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수 씨에게 이야기해도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야. 마음은 좋으시니까 이해해줘라고만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소영 씨의 가족까지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야? 자영업이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세요. 아, 그렇구나. 우리 집안은 대대로 공무원이나 회사원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소영 씨의 가족을 은근히 깎아내렸습니다. 심지어 소영 씨의 어머니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죠. 이 동네는 참 낙후된 것 같아요. 우리 동네와는 많이 다르네요. 소영 씨의 어머니는 평생 그 동네에서 살아왔는데 그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영 씨는 참을 수 없었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큰 싸움을 벌일 수도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시댁 식구들이 모두 시어머니와 비슷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수는 적었지만 부인의 행동을 묵인했습니다. 시누이는 더 노골적이었죠. 언니, 우리 오빠 잘 부탁드려요. 오빠가 워낙 좋은 사람이라 여자들이 많이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소영 씨가 민수 씨를 놓칠까봐 불안해해야 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소영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민수 씨와 둘이 있을 때는 행복했지만 시댁 식구들과 만나야 하는 날이 되면 며칠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동료들도 소영 씨의 변화를 눈치챘을 정도였죠. 소영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결혼 준비가 좀 복잡해서. 소영 씨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약혼식 당일이었습니다. 소영 씨는 예쁜 한복을 입고 행복한 마음으로 약혼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첫마디가 그 행복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이고, 한복이 좀 촌스럽네. 우리 친척들 앞에서 입기엔. 소영 씨는 그 한복을 위해 한 달 동안 알바를 더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께 부담을 주기 싫어서 스스로 준비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노력을 이렇게 무시당하니까 눈물이 나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시댁 친척들 앞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에요. 간호사인데 뭐 의사는 아니지만. 집안이 좀 평범한 편이고 키도 좀 작은 편이지만. 소영 씨를 소개하면서 계속 깎아내리는 말만 했습니다. 소영 씨는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약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영 씨는 민수 씨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한계야. 어머니가 나를 너무 무시하셔.
소영아, 조금만 참아줘. 결혼하고 나면 달라질 거야. 언제까지 참아야 해? 나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야. 민수 씨는 소영 씨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소영 씨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죠. 그날 밤 소영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 결혼을 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를 사랑했고 3년 동안 함께 쌓아온 시간들이 아까웠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 병원 선배에게 상황을 털어놓았더니 선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영아, 결혼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결혼 후에는 더 심해질 거라는 뜻이야. 신중하게 생각해봐. 하지만 소영 씨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 씨가 자신을 사랑하는 건 확실했고 언젠가는 시댁 식구들도 자신을 받아들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위해 만날 때마다 소영 씨를 깎아내리는 말들이 계속되었죠. 결혼식 드레스는 렌탈하겠지? 우리 집안 며느리들은 다 렌탈했어. 허니문은 어디 갈 거야? 너무 비싼 곳은 부담스럽지? 우리 집안 규칙이 있으니까 미리 알아둬. 명절 때는 무조건 우리 집에 와야 하고. 소영 씨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결혼하는 건지 시댁에 팔려가는 건지 모르겠었죠. 하지만 민수 씨는 여전히 결혼하고 나면 달라질 거야 라고만 했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 드디어 소영 씨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날은 양가 부모님이 함께 모여서 결혼식 최종 준비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소영 씨의 부모님은 딸의 결혼식을 위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양복을 새로 맞춰 입고 어머니는 머리도 예쁘게 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어 딸의 결혼식을 준비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아, 이런 음식점에서 만나자고 하셨구나. 좀 더 좋은 곳으로 할 걸 그랬나? 소영 씨의 아버지가 정성껏 고른 음식점을 무시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소영 씨는 참을 수 없었지만 부모님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결혼식 하객은 우리 쪽이 훨씬 많을 텐데 비용 분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많이 부담하겠습니다. 소영 씨의 아버지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계속 불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척들이 많이 오시니까 신부 쪽에서는 좀 자제해 주세요. 이 말을 들은 소영 씨의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딸의 결혼식인데 하객을 자제하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소영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영원히 아래로 보고 무시할 거라는 것을 말이죠. 2부 결혼식 준비와 고민의 시간. 그날 밤 소영 씨는 부모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던 이야기들을 모두 털어놓았죠. 아빠, 엄마. 사실 민수 어머니가 저를 계속 무시해요. 우리도 느꼈어, 소영아. 오늘 만나보니까 더 확실해졌고. 소영 씨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평생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사람들은 처음이었습니다. 소영아, 정말 이 결혼하고 싶어? 저도 모르겠어요. 민수는 사랑하는데 시댁 식구들은. 소영 씨의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영아,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야. 두 집안이 하는 거야. 지금도 이런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하지만 소영 씨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 씨와의 사랑이 진짜였고 3년 동안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볼게요. 민수가 말하는 것처럼 결혼하고 나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싶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다음 날부터 소영 씨는 더욱 열심히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흠잡을 곳이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드레스는 렌탈이 아닌 맞춤으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렌탈하라고 했지만 소영 씨는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에서 예쁜 드레스를 입고 싶었습니다. 야간 알바를 더해서 돈을 모았죠. 허니문 준비도 철저히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비싼 곳은 부담스럽다고 했지만 소영 씨는 민수 씨와 함께 꿈꿔왔던 유럽 여행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시댁 식구들의 간섭은 계속되었습니다.
드레스 색깔이 너무 진한 것 같은데? 우리 집안 며느리들은 다 흰색이었어. 화장은 너무 진하게 하지 마. 단정하게 해야 해. 부케도 너무 큰 것 같은데 좀 더 소박한 걸로. 소영 씨의 모든 선택을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소영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결혼식 당일의 진행에 대해서도 계속 간섭했다는 것입니다. 신부 입장할 때 우리 친척들이 앞쪽에 앉아야 해. 패백도 우리 집안 방식대로 해야 해. 결혼 반지도 우리가 준비한 걸로 해야 해. 소영 씨는 자신의 결혼식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시댁 식구들의 뜻대로 진행되었고 자신의 의견은 무시당했죠. 민수 씨에게 이야기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소영아, 어머니가 경험이 많으시니까 따라가자. 우리 둘만의 시간은 허니문에서 가지면 되잖아. 내 결혼식인데 내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어. 결혼식 하루 지나면 끝이야. 조금만 참아줘. 소영 씨는 민수 씨에게도 실망했습니다.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고 계속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드디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영 씨를 불러냈습니다. 소영아, 너한테 할 말 있어. 네, 어머니. 결혼식 때 너희 부모님이 인사 말씀 하시는 거 좀 짧게 해달라고 해. 우리 친척들이 많이 오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거든. 소영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의 인사 말씀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줄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친구들 축가나 이런 것도 좀 줄여. 우리 쪽에서는 축가 준비한 사람이 없어서 불균형해 보일 수 있어. 소영 씨는 친구들과 함께 준비한 축가를 정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동창들이 합창단을 만들어서 특별한 축가를 준비해줬는데 그것도 취소하라는 것이었죠. 어머니, 친구들이 이미 다 준비했는데. 그런 거 나중에 또 할 기회 있어. 결혼식은 품위 있게 해야 하거든. 소영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일주일 전이라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없었죠. 알겠습니다. 억지로 대답했지만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소영 씨는 민수 씨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정말 한계야. 내 결혼식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소영아, 결혼식 하루만 참아줘. 그 후에는 우리 둘만의 시간이야. 그 후에도 마찬가지일 거야. 어머니는 절대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야. 믿어봐. 민수 씨는 여전히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소영 씨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결혼식 3일 전 소영 씨는 병원 선배와 마지막 상담을 했습니다. 선배,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영아, 내가 보기엔 이미 답은 정해진 것 같은데.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건 조언이 아니라 용기야.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정했잖아. 선배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소영 씨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했지만 실행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었죠. 결혼식 전날 밤 소영 씨는 부모님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빠, 엄마 죄송해요. 왜 갑자기 그래? 내일 결혼식에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은 딸의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소영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내 편이야. 걱정하지 마. 부모님의 말이 소영 씨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소영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소영아, 오늘이 마지막이야. 더 이상 참지 마.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죠. 결혼식장에 도착해서 드레스를 입고 메이크업을 하는 동안 소영 씨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결혼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말이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이 결혼식장에 도착하면서 소영 씨의 마음은 확고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첫마디가 또다시 소영 씨를 무시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화장을 좀 진하게 했네. 사진 찍을 때 번질 수 있는데.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 메이크업도 트집 잡는 시어머니를 보며 소영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3부 결혼식 후 쏟아지는 비난.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영 씨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지만 소영 씨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죠. 민수 씨는 행복한 표정으로 소영 씨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소영 씨는 미소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소영 씨는 계속 시댁 식구들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죠. 그들은 모두 이 결혼식이 자신들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영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분노했습니다. 드디어 결혼 서약 시간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소영 씨에게 물었습니다. 신부님, 신랑을 평생 사랑하고 존경하시겠습니까? 소영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순간이 지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소영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결혼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죠. 그리고 시댁 식구분들께서는 모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시댁 식구들은 경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뭘 하는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제 가족을 무시하고 모욕하신 분들과는 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하객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결혼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민수 씨는 당황해서 소영 씨를 말렸습니다. 소영아, 진정해.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아니야, 민수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소영 씨는 하객들 앞에서 그동안 당한 일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첫 만남부터 저를 무시하셨습니다. 제 직업을, 제 외모를, 제 가족을 모두 무시하셨어요. 그리고 제 부모님 앞에서도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모든 것을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갛게 되어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뭘 하는 거야? 결혼식장에서 이런 소동을 피워? 제가 소동을 피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당신들이 저에게 한 모든 일들이 소동이었어요. 소영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입니다. 제 부모님도 저를 정말 사랑하시고 이 결혼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저희를 무시하고 깎아내리기만 했어요. 하객들은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소영 씨의 편을 들기 시작했죠. 신부가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소영 씨를 비난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이런 일을 벌이다니. 시어머니께 대드는 게 말이 되나? 저런 며느리를 누가 받겠어? 시댁 식구들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소영 씨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너 같은 애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겠다고. 꿈도 꾸지 마. 저도 당신들 같은 분들과 가족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소영 씨는 드레스를 입은 채로 결혼식장을 나갔습니다. 부모님이 급히 뒤따라왔죠. 소영아. 아빠,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부모님은 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소영아. 우리가 항상 내 편이야. 하지만 결혼식장에 남은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하객들이 소영 씨를 비난했죠. 결혼식에서 저런 일을 벌이다니. 시어머니가 좀 까다로울 수는 있어도 저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줄 일은 아니지. 민수 씨가 불쌍해. 민수 씨는 멘탈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혼자 남겨진 것도 충격이었지만 소영 씨가 자신을 떠났다는 것이 더 큰 충격이었죠. 시댁 식구들은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이런 모욕을 당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런 버릇없는 애를 며느리로 받으려고 했다니. 다행히 본색을 일찍 드러냈네. 결혼하고 나서 이랬으면 더 큰일 날 뻔했어. 결혼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이야기했고 일부는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영 씨의 이야기는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상황을 공유하기 시작했죠. 오늘 결혼식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신부가 결혼식 도중에 시댁 식구들을 내쫓았다. 시어머니에게 대드는 며느리를 처음 봤다. 이런 식으로 소영 씨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영 씨를 비난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영 씨를 향한 악플들이 쏟아졌습니다. 결혼식에서 저런 일을 벌이다니 정말 비상식적이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까다로워도 공개적으로 망신을 줄 일은 아니다. 저런 며느리를 누가 받겠나? 남자가 정말 불쌍하다. 소영 씨는 집에서 이런 댓글들을 보며 더욱 힘들어했습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니까 혼란스러웠죠. 내가 잘못한 걸까? 부모님은 딸을 위로했습니다. 소영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사람들이 상황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거야.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는데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소영 씨의 직장인 병원에서도 이 소식이 퍼졌습니다. 소영 씨가 결혼식에서 시댁 식구들을 내쫓았다며?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좀 심하게 한 것 같은데. 병원 동료들도 대부분 소영 씨에게 비판적이었습니다. 몇몇 가까운 선배들만 소영 씨의 사정을 이해해줬죠. 소영아, 괜찮아? 선배,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요? 아니야. 내가 그럴 만큼 힘들었을 거야. 사람들이 상황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거야. 하지만 소영 씨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병원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길에서도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두려웠습니다. 민수 씨는 소영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소영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만 보냈죠. 소영아, 미안해. 내가 더 잘해줄게.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소영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이런 모욕을 당한 것에 대해 복수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런 버릇없는 애를 그냥 둘 수 없어. 우리 가족을 공개적으로 망신시켰어. 어머니,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냥 잊으세요. 민수 씨는 어머니를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쉽게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소영 씨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댓글들이 소영 씨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죠. 요즘 젊은 여자들은 참을성이 없다. 시어머니께 대드는 며느리를 누가 좋아하겠나? 남자가 정말 불쌍하다. 평생 상처가 될 거야. 결혼식에서 저런 일을 벌이다니 정말 비상식적이다. 소영 씨는 이런 댓글들을 보며 점점 더 우울해졌습니다. 혹시 자신이 정말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행동한 걸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데. 소영 씨는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딸이 걱정되어 계속 지켜봤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소영아, 밥은 좀 먹어라. 엄마, 저 괜찮아요. 하지만 소영 씨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상황에서 견디기 힘들었죠. 그런데 일주일 후 상황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부 반전의 시작. 소영 씨가 결혼식을 파탄낸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했던 하객 중 한 명이 온라인에 새로운 글을 올린 것이었죠. 그 하객은 소영 씨의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소영 씨의 행동에 당황했지만 며칠 동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소영이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이 올라오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날 결혼식에서 소영이는 정말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밝고 긍정적인 친구였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태도도 좀 이상했습니다. 결혼식 내내 소영이를 깎아내리는 말들을 계속 하더라고요. 이 글을 시작으로 다른 하객들도 하나둘씩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신부에게 너무 심하게 대하는 것 같았거든요. 결혼식 시작 전에 신부 대기실에서 시어머니가 신부에게 뭔가 심한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신부 친구들이 준비한 축가도 갑자기 취소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런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상황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소영 씨의 병원 동료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소영이와 3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로서 말씀드립니다. 소영이는 정말 성실하고 인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소영이가 결혼식에서 저런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은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소영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모든 동료들이 알고 있었어요. 결혼 준비 때문이라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시댁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증언들이 나오면서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정말 시댁에서 신부를 심하게 대했던 건가? 아무리 그래도 결혼식에서 저렇게 하는 건 좀. 하지만 신부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영 씨를 무조건 비난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2주 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소영 씨의 대학 선배가 온라인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소영이 결혼식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공개합니다. 이 글이 올라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소영이는 지난 1년 동안 시댁으로부터 정말 심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저는 소영이의 직장 선배로서 그 과정을 모두 지켜봤어요. 시어머니는 소영이를 만날 때마다 외모, 직업, 가족 배경을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영이의 부모님 앞에서도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어요. 소영이는 정말 많이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소영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글에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영이에게 간호사면 뭐해, 의사도 아닌데 라고 말했습니다. 소영이의 아버지가 자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는 우리 집안과는 격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소영이의 모든 선택을 간섭하고 통제했습니다. 심지어 소영이 친구들의 축가까지 취소하라고 했어요.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심한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너무 심했네. 이런 대우를 받으면 누가 참겠어? 신부가 폭발할 만했겠다. 그래도 결혼식에서 저렇게 하는 건. 여전히 의견이 분분했지만 소영 씨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3주 후에 일어났습니다. 결혼식 당일 영상이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했던 하객 중 한 명이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한 것이죠. 영상에는 소영 씨가 시댁 식구들을 내쫓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전 상황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시어머니가 결혼식 시작 전에 소영 씨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 화장 좀 지워. 너무 진해서 사진에 안 예쁘게 나올 거야. 그리고 내 친구들 축가는 취소됐으니까 알아둬. 우리 친척들 앞에서 실수하지 마. 우리 집안 체면 있어. 영상 속에서 소영 씨는 이미 눈물을 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결혼식 날 아침부터 이런 대우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결혼식 도중 시어머니가 하객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이에요. 좀 평범한 집안 출신이지만 그래도 간호사니까. 하객들 앞에서 소영 씨를 소개하면서도 깎아내리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거 보니까 신부가 정말 억울했겠다. 시어머니가 너무 심했네. 저런 대우를 받으면 누가 참겠어? 결혼식 날 아침부터 저런 식으로 대하다니. 신부가 폭발할 만했다. 사람들은 이제 소영 씨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소영 씨를 비난했던 사람들도 입장을 바꿨죠. 처음에는 신부가 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영상을 보니까 시어머니가 정말 심했네. 이 정도면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그래도 결혼식에서 저렇게 하는 건 좀. 하지만 이해는 간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소영 씨를 비난하던 댓글들은 사라지고 대신 시댁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저런 시어머니를 만나면 정말 힘들겠다. 신부가 1년 동안 참았다는 게 대단하다. 시댁에서 너무 심하게 했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부 진실과 선택. 영상이 공개되고 일주일 후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소영 씨의 병원 동료가 추가로 공개한 내용이었죠. 소영이 사건에 대해 더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시댁에서 소영이에게 한 일은 이것보다 훨씬 심했어요. 이 글이 올라오자 사람들은 또 다른 충격에 빠졌습니다. 소영이는 지난 6개월 동안 시어머니로부터 정말 심한 정신적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영이를 만날 때마다 인격 모독을 했어요. 그리고 소영이의 부모님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서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신부 부모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뭐라고 했다는 거야?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동료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공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영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딸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다고 했어요. 그리고 소영이 어머니에게는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려면 각오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영이는 부모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위해 참았던 거죠. 이 내용이 공개되자 여론은 완전히 소영 씨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부모님까지 모욕당하면 누가 참겠어? 시어머니가 정말 심했네. 이런 사람이 있다니.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민수 씨의 반응이었습니다. 동료의 증언에 따르면 민수 씨는 어머니의 이런 행동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민수 씨는 어머니가 소영이와 소영이 부모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모두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영이가 호소할 때마다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니까 이해해달라고만 했습니다. 소영이는 남편이 될 사람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것에 더 큰 상처를 받았어요. 이 내용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민수 씨에게도 분노했습니다. 남편이 될 사람이 아내 편을 들어주지 않다니. 어머니가 아내를 괴롭히는 걸 알고도 모른 척 했다고. 이런 남자와 결혼했으면 더 큰 고생을 했을 것 같다. 사람들은 이제 소영 씨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육부 소영 씨의 고백. 하지만 진짜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소영 씨 자신이 직접 온라인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이 올라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먼저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소영 씨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사실 결혼식 전날 밤 시어머니가 저에게 마지막 통첩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우리 집안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 내 부모님과는 거리를 둬야 하고 명절에는 무조건 우리 집에만 와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내가 키울 테니까 너는 일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신부 부모님과 거리를 두라고. 아이까지 빼앗겠다고. 이건 정말 심한 것 같다. 소영 씨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아침 시어머니가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결혼식이 끝나면 너는 우리 집 사람이야. 내 부모님은 이제 남이라고 생각해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이죠. 이 내용이 공개되자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건 정말 심한 것 같다. 시어머니가 너무했어. 신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네. 이런 시댁이면 누가 견디겠어? 신부가 도망친 게 정답이었다. 여론은 완전히 소영 씨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이제 소영 씨를 비난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그런데 소영 씨의 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를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혼식 전날 밤 민수 씨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정말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어머니가 나를 너무 심하게 대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 씨는 결혼하고 나면 달라질 거야.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해도 평생 시댁의 괴롭힘을 혼자 견뎌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이 내용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민수 씨에게도 분노했습니다. 남편이 될 사람이 아내를 보호해주지 않다니. 이런 남자와 결혼했으면 더 큰 고생을 했을 것 같다.
신부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했다. 7부 새로운 시작. 소영 씨의 마지막 글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결혼식에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처럼 고민하고 있는 많은 여성분들께 용기를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지 누군가에게 굴복하고 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소영 씨는 자신의 현재 상황도 공개했습니다. 현재 저는 새로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정말 존중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저를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 부모님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저의 모든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앞으로 제대로 된 사랑으로 결혼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뜨거운 응원을 보냈습니다. 정말 잘했다. 행복하길 바란다. 진짜 멋진 선택이었어. 새로운 분과 행복하게 살아.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 이 사건 이후 민수 씨 가족의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민수 씨는 그 후로 다른 여성과 만나려고 했지만 이 사건이 워낙 유명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점점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소영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소영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줬습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처한 예비 신부들에게는 용기를 주었고 시어머니들에게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소영 씨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소영 씨는 정말로 새로운 분과 결혼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따뜻하고 존중받는 분위기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모두 화목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소영 씨의 용기 있는 선택은 결국 그녀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었습니다. 때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지 누군가에게 굴복하고 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소영 씨의 말.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